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니아 도대체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바이오니아는 대한민국 1호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분자진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쉽게 말해서 유전자 연구와 질병 진단에 필요한 원료 씨앗부터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유전자 분석 자동화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죠. 자, 매출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는 유전자 추출 및 증폭에 사용되는 분자진단 시약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대형 병원과 연구소에 사용되는 정밀 자동화 분석 진단 장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탈모 화장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 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회사는 뭐다? 핵심 바이오 원료와 이를 제어하는 정밀 자동화 장비 기술 융합하여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산업 자동화와 장비 제어라는 정밀 기술력이 바이오 분야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그럼 최근 바이오니어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최근 리포트 분석에 따라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바이오니아의 주가 위치는 굉장히 급락을 한 상태죠, 여러분들. 예. 그렇다면 최근에 왜 어제만 해도 굉장히 급등했는데 왜 급등을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가장 긍정적인 핵심적인 뉴스는 뭘까요? 분자 진단 장비의 글로벌 수출 다변화예요. 그리고 차세대 글로벌 임상 진상 진입 소식인데요.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따르면 동사의 유전자 증폭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견고한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고요. 진단 장비의 누적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소모품인 시약 매출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면도기와 면도날 효과 실적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평가예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 리스크도 있죠. 여러분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사업으로 추진했던 탈모 완화 화장품 해외 마케팅 및 매출 성장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시장의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이 커졌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은 단순한 단기성 테마가 아니죠. 장비 수출과 헬스케어 부분의 성과가 실제로 숫자로 찍히느냐에 딸린 중장기적 구조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이오니아가 가진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구조적 강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야 돼요. 자, 첫째, 원재료부터 장비까지 수직 계열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내 위치. 세 번째는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 완제품 장비부터 수직 계열화 이뤄낸 사업구조. 유전자 시약 원료를 자체 합성하고 이를 구동화, 자동화 로봇 장비까지 한 공장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세적으로 드물죠. 이는 엄청난 원가 경쟁력과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고요. 두 번째는 독보적인 글로벌 시장 내 위치죠. 한 번 진단 장비가 병원에 깔리면 다른 회사의 시약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매우 강력하고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요즘 우리나라 시장 뜨거워요. 뭐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에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반도체의 다음은 로봇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뭘까요? 로봇을 길게 운영하려면 뭐래요? 로봇이 오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전력 관리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배터리와 전력 관리주의에 집중할 텐데요. 이 종목은 제가 영상 말미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오늘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이오니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쭉쭉쭉쭉 무너지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월봉에서 보시면 어때요? 그냥 보시면, 자, 그냥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죠. 주봉에서도 그래요. 주봉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단기적인 바닥을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준이 되는 봉은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준이 되는 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점, 저점, 절반, 그렇죠? 절반, 여기 절반 정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8,35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350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시면 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안착을 해야 될 자리예요. 지금 이평선 자체가 여전히 하락이기 때문에 적극적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바이오니아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 한마디로 끝낼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구간에서 탈출을 고민 중이신지, 아니면 바닥권 탈출을 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는 구간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180도 정도 달라집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르지 못한 바이오니아 비공개 가격 대응 구간과 글로벌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다음 뉴스 발표 시나리오별 매매 기준을 담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준비했어요. 자, 내가 가진 가격대에 맞는 정확한 대응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바이오니아 종목으로 문의 주시고요. 이제부터 중요하죠. 자, 이제 배터리 어떤 주를 사야 될까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